네, 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왜냐면 마지막 영상이 한 3, 4개월 됐을 겁니다. 그래서 3, 4개월 만에 이제 영상을 찍는 거고, 그럼 왜 그동안 영상을 찍지 않았냐? 사실은,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 매수를 모두 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비트럼에 좀 많은 비중을 매수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아쉬웠죠. 왜냐면은 좀만 더 있다가 샀으면 좀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과거를 한번 간략하게 돌아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 기준 전고점을 넘기고 나서 계속 횡보 중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락했죠. 횡보가 아니라 하락한 다음에 이제 다시 횡보 자리로 돌아온 건데 이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는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 이전 저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갱신하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알고랜드는 이전 직전 그 최저점을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또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좀 빨리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좀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메모장을 하나 켜서 이거 메모장을 하나 켜고요. 여기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감기 시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전 반감기 시점이 20년 5월이거든요. 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0년 5월이 반감기였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반감기 치고 네, 반감기 시점이 20년 5월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은 언제냐? 그 다음 최고점은 이전 저점을 넘긴 시점이니까 여기죠. 20년 12월이네요. 그쵸? 네, 20년 12월에 이제 20년 12월에 이전 고점을 넘긴 시점입니다. 이전 고점 넘긴 시점. 네, 이전 고점 넘긴 시점이 12월이고요. 그러면은 최고점은 1차 최고점은 여기거든요. 여기 예, 21년 4월. 네, 21년 4월. 그리고 2차 최고점이 있어요. 저번 시즌을 정리해보면 2차 최고점은 여기죠. 네, 21년 10월이라고 하겠습니다. 21년 10월. 네, 21년 대략 10월. 10월에서 11월. 네, 대략적으로 좀 앞당겨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반감기는 언제였냐? 이번 반감기는 24년 4월이었어요. 네, 저번보다 이제 1개월 빠른 4년에 한 번씩 오는 반감기 1개월이 빠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사이클을 대비해 봤을 때 이전 고점을 넘기는 시점이 언제여야 될까요? 똑같이 24년 여기 때 12월이었으니까 반감기가 근데 4월로 5월 한 달 빨리 왔으니까 여기도 한 달 빨리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1월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전 고점을 넘긴 시점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이전 반감기가 똑같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과거지만은 그래도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가 좀 이번에 발생합니다. 이전 고점을 언제 넘겨버리냐? 이때 넘겨버려요. 이때 24년 2월에 24년 2월에 이미 넘김. 이때는 반감기 전이잖아요. 반감기 전에 이미 넘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사이클이 빨라졌다. 왜냐면 이게 24년 11월에 넘겨버려야 되는데 24년 2월에 이미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9개월이 앞당겨졌죠. 그쵸? 9개월이 앞당겨졌네. 원래 11월에 이전 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2월이니까 9개월이나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 이제 20년 12월에 이때 20년 12월에 이전 고점을 넘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알트 불장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이전 고점을 비트가 넘기고 상승할 때 알트도 같이 이때 완전 대폭발을 해요.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2월에 이미 넘겼고 3월도 양봉이야. 근데 4월에 조정 받아도 5월에도 말아 올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네? 그러면은 이전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 좀 받고 올라가나 보다. 이게 사이클이 앞당겨졌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만에 다 올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 폭등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단기간 몇 달이죠? 몇 달을 놓치면 단기간을 놓치면 엄청나게 손해봐요. 수익률에서 무조건 요 단기간에 엄청나게 폭등하는데 요 기간에 무조건 물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때 오르고 빠지니까 엄청나게 알트는. 그래서 제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더라도 사야 된다. 왜냐 이렇게 이 몇 달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물리더라도 사야겠다. 뭐를? 그 당시 그 뭐라고 하죠? 좀 악재도 있고 비교적 가격이 좀 낮은 그게 아비트럼이죠. 아비트럼에 모든 시드를 넣습니다. 근데 대신에 현물로. 왜냐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혹시 이게 앞당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를 걸 하나 대비해서 선물 안 했어요. 무조건 현물로 샀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와서 틀렸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비비고 있고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전 고점을 넘기는 시점이 20년 12월이니까 7개월 뒤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월에 이전 고점을 넘겨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이전 고점을 넘기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제 이전 고점을 넘기긴 했지만 트레이딩 뷰를 보면은 아직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예요. 이렇게 아직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충 다음 달이나 이번 달이나 아니면 다다음 달이나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사이클이 돌아온 겁니다. 이전 고점을 넘기는 시점이 이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보면 USDT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전고점을 못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10월이니까 10월 11월에 넘기면 이게 앞당겨진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사이클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벌써 한 7개월 정도 횡보를 했잖아요. 좀 약하락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이전 사이클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물 ETF로 어쨌든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복구를 하면서 어쨌든 횡보를 하면서 맞춰주면 또 이전 사이클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트가 요때 이전 고점을 넘기면서 알트 불장이 오기 때문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에 좀 속은 거죠. 현물 ETF에 좀 속아서 비록 좀 미리 사긴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 몇 달을 어쨌든 만약에 진짜 사이클이 앞당겨졌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미래는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 앞당겨졌으면은 이제 못 샀으면은 큰일 나니까 물리더라도 사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제 판단에 의해서 좀 따라오신 분들은 좀 비교적 상대적 손해를 봤죠. 왜냐면 물려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좀 잃고 좀 더 싸게 전시들을 투입할 수 있었는데 저도 원래는 이렇게 빨리 살려고 안 했습니다. 천천히 보고. 그래서 제가 CTC 기억하세요? CTC 이전 영상에 CTC 추천한 게 24년 10월부터 조금씩 사자. 분할 매수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점이 저도 이때였어요. 딱. 왜냐면은 11월에 이전 고점을 넘기니까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알트 불장이 서서히 시작되니까 그 한 달 전인 10월부터 분할 매수를 하자. CTT 같은 경우에 일부 그 시드를 빼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 이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다 이걸 고려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아비트럼을 사게 됐냐? 이렇기 때문에 사게 됐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좀 오판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오판을 했는데 최선의 선택이었다. 왜냐면 진짜 사이클이 빨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이때 살려고 했던 사람은 뭐 이미 다 이때면은 오르죠. 예. 몇 달 만에 몇 배를 가니까. 세이 같이, 세이도 막 몇 달 만에 몇 배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알트 불장이 오면은. 예, 그래서 좀 이런 페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사이클이 원복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트가 전고점을 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트들이 따라갈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좀 있는데요. 신용대출 한번 검색해보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좀 빨리 좀 운동 끝나고 오느라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9시간 전, 11시간 전, 요거 이제 좀 최신 뉴스죠. 중국 화이트리스트 기업의 연내 신용대출 240조 원 추가 대출을 해준다. 중국이 네, 화이트리스트 기업,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기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신용도가 있는, 좀 튼튼한, 좀 그리고 정부의 우호적인 이런 화이트리스트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연내에 올해 안에 신용대출 244원 추가로 해준다. 부동산에 긴급 수혜를 한다. 한마디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수를 부동산에 의해서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서 이제 좀 소비를 활성화하겠다. 돈을 풀어서 신용대출로 싼 값에 화이트리스트 기업이니까 좀 저리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신용도가 좀 탄탄하니까. 그래서 돈을 풀겠다. 244조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244원을 올 연내에, 이번 연내에 최신 뉴스입니다. 이거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마디로 돈을 푼다. 돈을 뿌린다. 좋은 뉴스죠.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뭐 이런 거 쳐보면은 어쨌든 돈이 풀려야지. 아이고, 학술 정보는 아닌데. 어쨌든 돈이 풀려야지 그 코인에도 좋기 때문에. 자영업자 너무 안 좋아요. 좀만 버티십시오. 금리 인하 되니까 좀만 버티십시오. 국내는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네, 미국 금리 인하에 미 생물보안법과 바이오주 들썩거리고 지금 나스닥 장난 아니잖아요. 미 샘플한 여는 총재 금리 여전히 제약적 1, 2회 더 내려야, 이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샘플한 여는 총재도 얘기하고 있고요. 스몰컷 뭐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한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는데 속도 조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결과적으로. 그리고 거기 어디야? 제가 그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안 나오네요. 어쨌든 중국에서도 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거다. 이거네요. 찾았습니다. 물가 안정세에 접어든 유럽 오타죠. 유럽은 2달 연속 금리 인하 한다. 지난달에 이어 금리 인하, 올 들어 세 번째. 경기 위축 우려에 금리 인하 속도. 유럽도 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돈 풀고, 유럽 돈 풀고, 미국 뭐 아까 그 봤죠? 뭐 바이오주 주가 지금 들썩거리고 지금 이런 게 지금 금리 인하 제약적이지만 1, 2회 더 내려야 이런 기사 나오고,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한다 이런 얘기는 뻔하게 하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거꾸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속도 조절만 좀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이 풀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인발이다. 그래서 좀만 버티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하나씩 좀 디레이가 왔죠. 이제 엄청난 중요한 순간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숏텀 관점으로 좀 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을 좀 빼서 수익을 좀 익절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매주 하나씩은 좀 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찾아뵙고, 제가 그리고 카톡방 그리고 뭐 카페에도 간간히 좀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런 거 글 좀 출퇴근 시간에 한번 읽어 보시면서 좀 공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